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서 이제 보지? 그리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어. 어떤가 하면 대한민국이 나를 살렸다 하고 가온이 아니고 그렇죠. 쏟아진 눈물 막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때는 아,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서 왔구나. 그런 고마운 감사함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함에 그냥 그때는 멍 때렸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항영북도 청진에서 온 남율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제 저녁에 저희 유미카에 출연할 생각하니까 설레서 잠을 마음이 잘 못 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온밤 고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고향 생각 많이 나죠. 또 저 유미카에 나오셔서 고향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안 날 수가 없죠. 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라 하셨잖아요. 예. 사실 율주 언니는 제가 모란봉 클럽을 하면서 인연이 네. 있었던 분이라서 맞아요. 네, 제가 우리 율주 언니 스토리를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버님이 외교관 출신이었죠? 예, 아버지가 그 보이부 출신이었는데 보이부이셨어요? 예. 그때 말하면 6.25 전쟁 겪고 나서 보이부에 내무성을 있다가 동유럽에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동유럽에. 예. 그 불가리아 소피아 전기기계대학 학과를 나오셨어요. 아, 그쪽에 유학 가서 소피아에서 대학 공부를 하셨어요? 예, 총각대 아예 가신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때 25살 시기에 가신 걸로 아시고 있는데 그때 대학 한 5년을 졸업하는 동안에 사랑을 하신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 이복 오빠 카면남 교수 그분이 사실은 이복 오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총각 시절에 보이부에서 파견한 소피아로 유학 공부 나가서 거기서 사랑이 싹 터서 소피아 여성이랑 사랑을 해서 카멘남 아들 카멘남 교수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멘남은 이름인 거죠. 예. 북한은 성씨가 남씨가 앞으로 되는데 난 카멘 이랬는데 외국은 성을 오히려 뒤에다 놓고 카멘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얘기를 저도 모란봉 클럽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은 낳은 아들은 데리고 북한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아빠가 북한을 들어갈 때 홀몸으로 들어가셨고 외국인 그 와이프 그분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나오신 거죠.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2년 동안 같이 하시다가 2년 만에 외국인 여자를 다 보내라고 그런 교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날 저녁 막 울으셨대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셨는데 다시 북한에서 고향으로 여자를 보내라라고 해서 생이별을 시켜서 어머니는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생이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아이고 세상에 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한 여인과도 살지도 못하고 생이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돌아와서 북한에. 김책공대학 교수 하시면 초급당 미수 하셨어요. 아빠 직위가. 김책공대.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그렇게 김책공대에서 교수님도 하셨고 하시다가 언니가 한국으로 아버님이 그렇게 빵빵한 자리에 계셨고 하셨는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나는 당시로 말하면 아빠가 88년도 기술 쪽 문제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전혀 소식이 없었어. 우리 아빠가. 그리고 98년도에 저 어머니 친척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주겠다고 이래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두만강을 넘은 거죠. 무사히 들어가서 만났습니까? 네, 만났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을 알게 돼서 오신 거예요?
아, 내가 이모부 집에 있을 때 벌써 나보다 먼저 와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예. 아, 예. 이모분의 그 동네에. 예, 예. 그리고 동네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아. 그래서 두 나까지 명이 있었네. 총 예, 세 두 명이 명, 있은 거네. 나까지 3명이에요. 아. 예.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태국으로 갔었고, 그다음에 한 친구는 저기 몽골로 갔어. 그런데 얘네들 다 토착했다는 거야, 한국에. 그래서 브로커 연결해 주는 거야. 나는 무서워서 못 떠나겠는데 겁이 많았어.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게 또 뭐가 좋은 걸 알았냐면 저 이모분의 딸이 한국을 먼저 나왔는데 엄마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모부가 그렇게 잘 살고 택배를 계속 한국 옷만 오는 거야. 나도 한국 옷만 입고 살았어, 중국에서. 근데 가려고 하니까 그 험한 길을 못 가겠더라고.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못 떠나겠는 거야, 위험해서. 근데 얘네들 2명이 가서 뭐 집 받았다, 정착금 받았다. 그리고 중국 돈으로 바라면 뭐 28위엔이다 뭐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됐나 봐. 집값이? 아니, 정착금. 정착금이. 중국 돈을 한 사람 할 때. 28만 위안이다? 그렇게 되나 봐. 그렇게 되나 봐.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는가 봐. 예. 그래서 28만 위안을 죽었다 깨도 못 벌지, 못 벌지, 중국에서. 그게 한장을 해버리겠는 거야. 돈에 한장을 해버린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이거 앉아서 죽느니, 앉아서 붙들리니 중국이 맨날 우리 붙잡잖아, 잡으러 다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나는 거야. 상가지 개만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인생의 도전.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떠나기 전해는 2008년도에 중국에 올림픽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집들마다 경찰들이 책 들고 호구조사를 했어. 그러면은 이참에 한국이라 하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예. 늘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진짜 한국이 잘 사니? 하고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뭐랍니까?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경제, 그다음에 교육,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경제, 인프라, 그다음에 월급 차이, 이거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월급 차이가 대단하죠. 네. 그때 당시 말하면 한국 돈 100만 원이면 중국 돈 10,000엔 했으니까 200을 탈 때인데 20,000엔인 거야. 안 정하겠는 거야. 근데 나가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 나가서. 그때 당시에 평균 중국 사람들이 한 달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이 300위안에서 500위안이었어. 500위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은 10,000위안, 환율을 따지면 10,000위안을 버는 거잖아요. 2년치를 버는 거잖아. 2년 반치를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을 일하고. 우리는 이모부 딸이 오는 날 명절이야. 네. 그때 당시에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서 돈 버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었어. 그 누구도 못 나갔을 때야. 비자 값도 비싸고. 그렇지. 그때 비자 하나 내는 게 10만 위안. 진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였어. 맞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조카가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하고 이러니까 더더욱이 막 한국에 대해서 가고 싶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던 찰나에 같은 동네에 있는 북한 여성들이 먼저 떠나서 한국에 대한 그 실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떠나게 된 거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전화가 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친구분들이 브로커 선을 연결을 해줘서 언니가 지금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언니는 어디를 통해서 왔어요? 저는 태국이요. 태국으로 왔구나. 방콕.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태국, 몽골 이렇게 많이 올 때죠. 맞아. 네, 베트남 쪽으로도 많이 오고.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 때는 한 15명 정도? 15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는 비행기 탔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안에서 막 구경도 하고 이랬을 텐데 어땠습니까? 비행기 타보니까. 그때 밤에 11시 반 그때 항공에 나와서 태국 공항에 나와서 아침 새벽 4시 반인지 5시간이면 여기 대한민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날이 안 밝았는데 너무 대낮 같은 거야. 그리고 비행기가 엄청 많고 그
대한민국 국기를 그때 봤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비행기에 붙은 그 날개에 붙은 이런 대한민국 국기를 야, 저런 국기도 있었나. 처음 보는 국기인 거죠. 그리고 야,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서 이제 보지? 그리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어. 어떤가 하면 대한민국이 나를 살렸다 하고 가온이 아니고 그렇죠. 쏟아진 눈물 막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때는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서 왔구나. 그런 고마운 감사함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함에 그냥 그때는 멍 때렸죠. 멍멍하게 멍 때려고 가슴을 멍하기만 하고 그냥 이게 감개무량하고 막 이제는 꿈만 같은 그냥 이게 꿈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실로 진짜 닿았나 이거 진짜 이거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맞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내 운명이 이제는 진짜 안정된 그렇죠. 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눈물이 나고. 그렇죠. 정말 나는 눈물 흘렸어. 막 언니뿐만 아니라 눈물 많이 흘립니다. 진짜 네. 감사하더라고. 그렇지. 대한민국 정부에 그거는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야 다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북한 땅에서 내 나라 땅이라지만 거기서도 핍박받고. 맞아. 중국은 외국이라서 불법 체류자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또 숨어 살아야 되고. 맞아. 네. 북송당하면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또 감옥행을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정답. 그거는 그렇게 숨어 살고 정말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에 앉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정말 감개무량만 할만하죠. 그냥 이런 거야. 나는 죽는다는 그 두려움 앞에 항상 허덕였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날 살렸구나. 너무 고마운 거야. 대한민국 여러분들 너무 감사와 고마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누구보다도 감정이 좀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비행기 탔을 때, 야 이게 꿈 아니겠지? 꿈이 아니다. 그럼 때려봐라. 쫙. 맞아. 아이구나. 아프다야. 진짜. 네. 이렇게 조금 웃기는 친구들이 또 그런 또 웃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 울어요. 울죠. 속으로 울고 겉으로 울고. 네. 그리고 용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러면 아주 진짜 대한민국 공항을 떠나갈 때 진짜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근데 왜서 그랬는지는 남자들이 더 절실하게 절감하더라고. 외국 가면 여자들은 그런 대로 중국에서도 살았어.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은 정말 힘들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이게 눈물 흘리면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렇게 해서 공항 도착해서 같은 일행분들 중에 대한민국 만세까지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았잖아요. 네. 쭉 오면서 제일 기억 남는 게 있다면은 국정원에 타고 왔는데 트렁크 가방이 있나? 거기에 쥐리닝 한 벌, 네이 한 벌, 양말, 베개, 필기. 뭐 진짜 우리가 뭐 북한에서 4월 10일 되면 선물 받잖아요, 교복.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트렁크도 2만 원 트렁크야. 거기에 꼴떡 그거를 무거워서 밀지를 못해. 근데 그거를 여는 순간 또 다시 한번 고마움에 대한. 하여간 차들이 너무 노선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노선은 왕국이다. 네. 노선 왕국이다. 아 진짜 너무 노선이 빵빵하게 잘 돼 있어. 처음에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뭐 한승역에서 꼭 보시고 갈아타세요 하고 딱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천재로구나야. 이랬어요. 이 복잡한 거를 눈으로 봐도 이 로서만 봐도 이 거미줄같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갈아타느냐. 천재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맞아. 처음에는 엄청 어렵더라고. 진짜 어려웠어.